오늘도 최초 상승에 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연준에서 금리 인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준이 통상적인 금리 인하 폭인 0.25%포인트가 아닌 0.50%포인트 인하라는 이례적인 선택을 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흑암의 세력은 항시 투트랙 전략을 사용해 왔습니다. 투트랙이란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 정치에 대해 올바른 시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모두 만든 놈들입니다. 과거 사회주의 혁명을 이끈 인물들이 모두 놈들의 똘마니들이었습니다. 세계 금융자본주의 경제를 주도하는 월가의 주축 세력들과 미국의 연준도 모두 놈들의 똘마니들입니다. 장막 뒤에서 투트랙으로 양쪽을 모두 컨트롤하며 전 세계를 지배, 통제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은 미국 정치 역시 투트랙으로 컨트롤합니다. 역대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표 지도자들을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고 미국 정치 전반을 지배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놈들에게 반기를 든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링컨과 케네디처럼 놈들의 컨트롤을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지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속 암살 시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연준의 빅컷은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연준이 통상적인 금리 인하 폭인 0.25%포인트가 아닌 0.50%포인트 인하라는 이례적인 선택을 한 것은 다분히 트럼프를 견제하기 위한 방책 중 하나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금리 인하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그동안 흑암의 세력은 전 세계 중산층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왔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에 있어서 중산층의 확대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극명하게 이야기해서 민주주의는 중산층이 만들어가는 정치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산층이 사회 전반에서 탄탄하게 포진하고 있어야 정치 상황에서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민주주의가 발전을 해야 흑암의 세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놈들의 궁극적 목적은 세계 정부를 만들어 전 세계를 자신들의 감시 및 통제하에 두는 것입니다. 반면 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의식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바쁘면 사람들의 의식은 생존의식에 묶여있게 됩니다. 반면 경제적 안정이 기반이 되면 주위를 둘러보게 되고 보다 높은 의식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은 아직 저열한 수준입니다. 보다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나와 내 가족이 아니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대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노무현 같은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과연 현 정치 상황에서 다시 탄생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나긴 독재의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권력을 쥐기 위해 자국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독재자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권력의 독재 구조가 사회 전반 곳곳에 암처럼 숨어 있습니다. 정치 권력, 언론 권력, 경제 권력, 검찰 권력, 정보 권력, 공권력, 사법 권력, 금 권력의 독재 구조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주포 세력의 독재에 의해 주가가 변동을 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계속 지속해가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민주주의를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야 합니다. 보다 높은 이상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어떤 종류의 독재라도 모두 청산을 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저열한 의식 때문에 모든 종류의 독재 권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하면서 보통 사람들의 일상은 재앙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으며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용돈 1만 원인 대학생이 몇 년 전에는 만 원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버스, 지하철 등 교통비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심밥값만 해도 만 원이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교통비도 왕복이면 3,000원, 4,000원을 부담해야 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싼 걸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동서 맥심 스틱을 타서 텀블러에 담아 음료수를 대신합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야 하루 만 원 이내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취방에 가면 냉장고에 냉동볶음밥이 한가득 있습니다. 냉동볶음밥 10개 5만 원인 패키지 상품을 구입합니다. 이걸로 배가 고플 때 간단히 한 끼를 때웁니다. 가성비가 소비의 핵심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의식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의식이 쪼그라듭니다.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는 남들을 생각하고 공익과 정의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중산층이 살아나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기쁘게 장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인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푸짐하게 손님들을 대접하고 뭐 하나라도 더 넉넉하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여유는 사람들의 의식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물적 토대입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식을 통해 소액주주 개미들이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투자의 장이 되도록 주식시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는 요즘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용암이 연상이 됩니다. 휴화산이 활화산이 되기 전에 상황을 보는 듯합니다. 경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식시장이 살아나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연준의 B컷 금리라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금요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모든 섹터들에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이번 B컷이 얼마만큼 우리 주식시장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하지만 일단 도화선 역할을 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는 관찰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주식이든 항시 최초 상승 내지 반등의 시기를 잘 포착을 해내야 합니다.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국내 증시가 다시 문을 연다. 간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B컷을 단행했다는 소식에 증시 반등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연휴를 앞두고 주식 장바구니를 비웠던 투자자는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을 것이다. 이럴 땐 주식시장 큰 손인 외국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며 향후 주가가 오를 종목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9월 들어 지난 13일까지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에서 5조 원 가까이 순매도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 또한 연휴를 앞두고 주식을 매도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사들인 종목이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1184억 원어치를 사들인 아모레퍼시픽이다. 외국인 순매수세의 같은 기간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13.02% 상승했다. 증권가가 바라본 아모레퍼시픽의 올해 3분기 실적 전망은 밝지 않다. 아모레퍼시픽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9,957억 원, 510억 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아모레퍼시픽의 3분기 영업이익을 439억 원으로 추정하며 시장 전망치를 15.4%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외국인은 주가가 바닥을 다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에서 8월까지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36% 하락했었다.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세와 주가 반등은 2021년 인수한 자회사 코스알엑스의 실적 성장 덕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최근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반등은 코스알엑스의 가치가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3분기 코스RX의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33.7% 늘어난 596억 원으로 내다봤다. 상반기 국내 증시에서 소외됐던 2차전지 기업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외국인이 각각 1,071억 원, 1,054억 원 규모로 사들이며 순매수의 3위를 차지했다. 전기차 캐즘 우려가 지속되며 주가가 크게 내리자 저점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차 지원 정책을 내놓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진 점도 해리스 트레이드 수의 기대감을 키웠다. 이달 들어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은 3.11%, 2.96%씩 올랐다. 이한나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국내 2차전지 기업의 에너지 저장장치 ESS 수주가 늘어나는 가운데 삼성 SDI는 3원계 순행식 ESS 중심의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며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미국의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 EMPC 규모 확대로 지난 2분기 대비 3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종목인 신한지 주 898억 원, KT 475억 원, LS 335억 원 등 금융주와 지주사 주식도 사들였다. 특히 지난달 21일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LG전자는 1,036억 원 규모로 순매수했다. 그 외 하반기 주도 업종으로 꼽히는 바이오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691억 원, SK바이오팜 581억 원, 알테오젠 556억 원 등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증권가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국내 증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최근 발표되는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견조한 상황이기에 이번 금리 인하는 보험적 금리 인하로 보는 것이 맞다며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국내 증시가 추가 반등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팀장은 바이오, 2차전지 종목과 밸류업 수혜 업종인 금융자동차 지주사 및 고배당주들이 시장 전반의 반등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준 금리 인하 결정이 자동차 할부 금융의 이자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현대차는 전거래일보다 3.8% 상승한 24만 6천 원에 마감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도 이날 2.99% 오르면서 전날 GM의 상승폭이 0.4%를 넘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위아 1.36%와 S사 0.88%, HL만도 1.52% 등 협력사들도 덩달아 주가가 올랐다. 이날 현대차의 강세는 외국인이 주도했다.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이 넘는 순매도 규모를 기록했지만 현대차는 2,800억 원 이상 순매수했다. 증권가에서는 자동차 섹터의 동반 상승의 핵심 원인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를 꼽았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큰 폭의 판매 성장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 자동차 수요를 좌우하는 할부 금융의 이자 부담이 덜어진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유지웅 다울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에서는 할부 금융을 통해서 신차를 구매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자동차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구글 자회사 웨이모아의 로보택시 무인택시 위탁 생산 논의 등 재료가 많지만 자동차 섹터의 핵심은 금리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GM과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의 모의를 체결하고 웨이모와 로보택시 위탁 생산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다. 지난 12일 현대차와 GM은 최근 미국 뉴욕 제네시스 하우스에서 차량을 공동 개발 및 생산하고 공급망 등 주요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에는 자동차 파운드리 위탁 생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차가 웨이모와 로보택시 위탁 생산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상입니다. 뉴스에서 발표된 것처럼 금리 인하로 인한 수혜주들의 매수세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섹터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은 전방위 산업인 자동차 섹터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 SL이 차트상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뉴스 하나를 더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KB증권은 9월 발표 예정인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관련 자기자본 이익률화 로익과 주주환원율이 높은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금융, 자동차 등 경기 관련 소비재, 소재산업재 순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한국거래소는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올해 9월 중 출시하고
지수와 연계된 상장 지수펀드 ETF 등 금융상품을 2 내지 3개월의 기간을 갖고 출시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 지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ETF는 기존에 알려진 12월보다 빠르게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KB증권은 어떤 종목이 지수에 들어갈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중 3개월 평균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모두 상위 40%인 672개 보통주를 대상으로 후보 종목을 추렸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선별 기준은 3년 연속 흑자, 3년 연속 배당, 3년 평균 배당 성향 90% 미만, 주가순자산 비율 PB 업종 내 하위 60% 이내, 3년 평균 자기자본 이익률 ROE 업종 내 상위 60% 이내, 3년 합계 순이익이자 비용이 상위 50% 이내거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년 평균 배당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년 평균 순이익이 상위 50%인 경우다. KB증권이 선별한 후보 종목의 업종 분포에 따라 김 연구원은 시가총액 상위주들만 모아보면 금융주가 주를 이룬다며 비금융 중에서는 자동차, 에너지, 산업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꼽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지수 발표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편입 예상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수 발표 이후 편입 종목군에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기업가치 우수기업과 기업가치 재고 유망기업을 하나둘씩 추려내고 있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밸류업 지수 개발을 1차적으로 마치고 정확성과 신뢰도를 검증하는 연계 테스트를 실시, 이달 말 밸류업 지수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 상장 지수펀드 ETF는 11월께 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11개에 불과하다. 예고 안내 공시기업까지 포함하더라도 41개에 그친다. 이 때문에 밸류업 지수에 어떤 종목이 편입될지 관심이 집중되지만 세부적인 방법론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시장에서는 국내보다 앞서 소개된 일본의 JPX 프라임 150 지수와 유사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 지수는 일본 프라임 시장 내 시가총액 상위 500개 종목 중 자본 수익성이 높은 종목 75개, 주가순자산 비율 PBR이 높은 종목 75개로 구성된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투자 관점에서 향후 주가 업사이드가 높은 종목은 우수기업보다 유망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근 한 달 사이 대형 유망기업군 대비 중소형 유망기업군으로의 기관 수급 강도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이 일본 지수를 참고해 소개한 우수기업은 한미반도체, 포스코DX, 삼양식품, 클래시스, 실리콘투 등이다. 유망기업은 주주환원율, 배당수익률,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지표를 토대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 KB금융, 신한지주 등을 1조 원 이하는 미원상사, 동양생명, 하나투어, S&T모티브, 미원SC 등을 제시했다. 하나증권은 배당수익률, PBR, 현금 흐름, 자기자본 이익률 ROE, 배당성향, 자사주 소각, 순이익률, 자사주 비율, 순현금 비율 등을 토대로 우수기업 후보군은 J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OCI홀딩스, BNK금융지주 등을 예상했고 유망기업으로는 풍산홀딩스, RFHIC, 나이스평가정보, 아세아, 메가스터디 교육 등을 언급했다. 유한타증권의 경우 우수기업은 총주주환원율을 기준으로 현대차, 셀트리온, KB금융, 기아, 신한지주 등을, 유망기업은 일본 지수를 토대로 현대차, 기아, 삼성물산, LG전자, KB금융 등을 출연했다. 유진투자증권 역시 일본 지수 편입 방법론을 적용해 메리츠 금융지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미반도체, HD현대일렉트릭, 삼양식품, 클래시스, HPSP, 실리콘투의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LS증권은 이미 밸류업 정책 기대감이 다수 반영된 은행과 지주를 제외하고 2년 연속 주주환원액 절대 규모가 증가한 기업 내에서 일본 지수 방법론을 참고해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이익잉여급 대비 주주환원액 수준 등도 반영했다. 그 결과 클래시스, 대한유팜, K카,
KG 케미칼, 백산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유망 기업으로는 재무적 성과가 지난해 증가한 종목을 대상으로 향후 배당 여력, 지속 가능성 등을 합산한 뒤 비올, 한미사이언스, 한국무브넥스, SL, 에코마케팅 등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왜 우리나라 주식이 전반적으로 가치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거버넌스와 주식시장의 풍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주주조차 자신들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기 위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오히려 막는 것이 대주주 새끼들의 행태입니다. 그러다가 경영권 분쟁이나 M&A 이슈와 같이 주식의 가치가 대주주의 이해관계와 직결될 때만 주가를 관리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나라 주식은 외국인들의 장난질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리를 철저히 파악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성과를 내서 그동안 기업의 가치에 비해 저평가 수준에 있었던 기업들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SL 일봉입니다. SL은 1954년에 설립된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현재 한국, 중국, 인도, 북미, 폴란드, 브라질, 멕시코 등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계열회사와 함께 주로 OEM 방식으로 고객사들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현대차와 기아, GM, 포드 등이 있습니다. 친환경차 부품 개발과 자율주행 관련 센서 통합 정보 전달 기술 개발을 진행 중에 있어 자율주행 관련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23년 기준 연간 수준은 2조 원을 달성 중이며 올해 2분기 실적 역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법인 실적이 견조하며 최근 인도 법인이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 예상 영업이익이 약 4,766억 원이며 현재 PBR 0.72배 수준으로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가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저평가 우량주라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21.9%로 급성장이 예상되어집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시장의 이슈로 등장하였고 현대차 그룹도 25년까지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 총 7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자율주행 부품 관련주로서 SL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승 1파입니다. 상승 2파입니다. 상승 3파의 시작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RSI에서 하늘색 웅덩이 쌍바닥 이후 급상승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SI 하늘색 쌍바닥이 또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RSI 하늘색 쌍바닥은 대표적인 과매도 구간을 잘 표시를 해줍니다. 주가는 시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을 합니다. 과매도 구간, 즉 저평가 구간에서 물량을 모으는 것이 아주 좋은 매매법 중 하나입니다. 다른 보조 지표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MACD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된 부분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자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SI 하늘색 쌍바닥에서 중심선을 돌파하는 시점과 맞물려 들어갑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색 쌍바닥과 골든크로스. 이제 OBV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단식 상승이 보입니다. 누군가는 이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집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늘색 웅덩이 쌍바닥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하늘색 웅덩이 쌍바닥입니다. RSI와 마찬가지로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하늘색 웅덩이 쌍바닥은 과매도 구간을 잘 나타내줍니다. 이 쌍바닥을 벗어나는 지점이 아주 좋은 타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 여러 보조 지표들에서 지금이 얼마나 좋은 매수적기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시황에도 맞고 상승 모멘텀도 좋고 차트상 좋은 자리가 나온 종목입니다. 스윙 매매 관점이든 중장기 관점이든 좋은 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리가 제가 말하는 최초 상승 지점입니다. 이후 주포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준다 할지라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분석해 놓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연휴 휴우증이 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연휴 후에 정말 일하기 싫은 심정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얽매여 있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직장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것이 인간관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각기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서로 부대끼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인간 같지 않은 것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부디 슬기롭고 현명하게 직장 생활을 잘 꾸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